제일 처음에 저는 뭘 하겠다라고 했었냐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목적은요. 여기다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 하면 각 연도별로 각 연도에서 각각의 연도에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들을 저장할, 그러니까 어펜드 하게 된 저장할 리스트를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복문을 반복하시면 돼요. for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연도는 range로 만드시면 돼요. 1880년부터 2011까지 해야 되겠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야 1880년부터 2010년까지가 될 거예요.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파일에 보시면 파일이 1880년부터 그죠? 1880년부터 제일 마지막에 2010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제일 처음 파일을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처음 파일을 하나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읽어 드려야 될 파일이 저장된 위치는 row라고 하는 링크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 패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복사 붙여넣기. 이게 파일이 저장된 경로예요. 파일이 저장된 경로인데 GitHub, WSM, PyDataBook, Raw Data, 그 다음에 데이터셋, Baby Names, 그 다음에 YOB 188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연도가 바뀌면 어디만 바뀔까요? 여기 중간에 있는 숫자 4개가 들어가는 부분만 연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른 파일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2081년, 82년, 뭐 2010년, 2009년 이런 데이터 파일들의 그 이름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을 텐데 어디만 바뀔 거냐면 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만 바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뭘로 만들 거냐면 formatted string으로 만들 거예요. formatted 앞에다가 f를 붙이는 거죠. f를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를 1880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를 변수를 써주는 거죠. 뭐라고? year라고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반복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게 우리가 읽어드릴 파일 이름이에요. 네. 그 txt 파일이 저장된 경로란 말이에요.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파일 패스 하고서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131개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죠? 131개가 프린트가 될 거고요. 각각의 링크들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 열려야 돼요. 그죠? 1953년도 데이터가 열리죠? 그 밑에 1954년 클릭하면 1954년 열리죠. 그리고 1959년 클릭하면 여기 1959년 데이터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일 경로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사용했었던 formatted string을요, 문자를 만드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range에서 하나씩 꺼낸 값을 뭐라고 한 거예요? range에서 하나씩 꺼낸 값을 year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요 year라고 하는 이 placeholder, 요 부분에 1880, 1881, 188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면서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문자열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df라고만 할까요?
df 어떻게 pandas 점 데이터 read csv read csv 확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확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일이 콤마로 구별되어 있느냐 뭐 탭으로 구별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아규먼트로 파일 파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프레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인포 한번 볼까요? 인포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info 자, 그냥 포문 안에서 이거 전부 실행시켜 버리면 131개의 인포를 다 출력할 거니까 일단 하나만 하고 브레이크를 할게요.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나머지 130개도 다 제대로 만들어졌겠죠. 자, 볼게요. 나오죠. 딱 하나 출력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요거 프린트 안 쓰셔도 돼요. 프린트 안 쓰는 게 낫겠습니다. 한 번만 출력하고 끝났죠. 그 이유는 첫 번째 파일을 읽었고 첫 번째 파일의 인포를 출력했고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으면 131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인포를 전부 다 출력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인포만 봐도 문제가 딱 보여요. 어떤 문제가 보이죠? 컬럼 이름이 Mary F7065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우리가 텍스트 파일 하나를 딱 열어봤을 때 그 텍스트 파일의 첫 번째 줄이 컬럼 이름이었어요? 컬럼 이름이 아니었어요? 컬럼 이름이 아니었죠. 데이터부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ead CSV는 무조건 이 첫 번째를 뭐라고 생각한다?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이름 만들어버리고 밑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인포를 보시면 컬럼 이름이 Mary F706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컬럼 이름이 데이터 파일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call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첫 번째 컬럼이 이름이죠. 애기들 그 신생아들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컬럼은 M하고 F가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젠더, 성별이에요. 마지막에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신생아 숫자예요. 신생아 숫자니까 birth S 붙일까요? 태어난 숫자 이렇게. 자, 얘네들은 리스트를 만든 목적이 뭐 때문에 리스트를 만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사용을 하려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얘네들을 리스트로 만든 거고요. 이걸 어디다 넣어주시면 돼요. read CSV에서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여기다가 call names라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컬럼 이름이 name, gender, birth가 됐고 그 다음에 name에 2000개의 데이터, gender에 2000개의 데이터, birth에 20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니까 문자열이니까 오브젝트일 거고요. gender니까 성별 M하고 F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 오브젝트일 거고요. 태어난 숫자니까 뭐겠어요? int 성별이겠죠. 성별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출력해 볼 수도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를 출력해 볼 수도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head라고 하면 5줄 출력하고 딱 끝나겠죠. name, gender, birth,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4번까지. 그렇죠? tail, name, gender, birth, woody, worthy, right, yoke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이름 5개. 이렇게 제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문 안에서 읽어드릴 파일 경로가 있죠. 파일 경로가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데이터 프레임에 무엇을 추가하자? 연도 컬럼을 추가하자. 이거잖아요. 자, 이거를 왜 추가하냐 하면 텍스트 파일에는 그 텍스트 파일이 1880년 자료인지 2010년 자료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밑에 멀지를 하고 그 밑에 또 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우리가 나중에 통계를 계산할 거는 뭐냐면 연도별로 몇 명씩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year라고 하는 컬럼이 없으면 여기에서 1880년이라고 하는 데이터 어떻게 찾을 거예요? 2010년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될 거예요? 그걸 모를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름 만드시면 돼요. 그죠? 파생 변수 추가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생 변수 추가하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름들 제외하고 다른 이름의 컬럼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뭘 저장하면 될까요? 1880년이면 1880년을 저장하시면 되고 2010년이면 201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면 되는 거죠.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이어 변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 변수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는 전부 다 같은 값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파일 하나. 그 파일 하나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파일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하자?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추가하자. 리스트 이름이 뭐였었냐면 yobs.append df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YOB라고 쓴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year of birth를 줄여서 쓴 거예요. 뭐 대단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이런 year of birth 태어난 신생아들의 연도. 파일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일 이름도 YOB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YOB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에 그래가지고 S를 붙인 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131개의 파일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 걸릴 거예요. 자, 지금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브라우저 아래쪽 다 그 사이에 다 끝났네요. 브라우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라면 length YOBS를 했을 때 몇 개라고 나와야 될까요? 가장 마지막 연도가 2010년, 가장 처음에 했었다면 1880년, 빼주면 130이죠. 더하기 1을 해줘야 개수가 되죠. 131개. 131개요. 맞죠? 리스트니까 YOBS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죠? 모르시겠어요? 첫 번째 원소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0번이잖아요. 여기가 인덱스 1번이고 여기 뭐 들어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도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880년
1980년도에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거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이어에는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1880이라고. 메리라고 하는 신생아부터 Z로 시작하는 이상한 이름의 남자아이 이름까지 2000개의 로우와 4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어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리스트의 0번째 원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스트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read CSV를 해서 데이터 파일을 하나 읽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했어요? 여기 있는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어펜드 했단 말이에요. 어펜드. 그럼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에 위치해 있는 거는 가장 첫 번째 파일에서 읽었었던 그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이 추가가 된 상태로? 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여기서 이어 추가했으니까. 그럼 가장 마지막 원소 YOBS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130 인덱스 130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도 돼요.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2010년에 데이터 프레임이 돼야 돼요. 2010년도는 일단은 이름 자체가 33,838개. 그러니까 1880년에는 전체 신생아가 이름이 동명이인 2,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는 태어난 애들도 많거니와 이제는 이름이 정말 다양한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런 이름들 쓰잖아요. 보니까 뭐라고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다양한 이름들 쓰다 보니까 33,838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각 연도별로 서로 다른 이름이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연도별로 서로 다른 이름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하나씩 만들 때마다 바로 이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131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880년이 있었고 1881년, 82년, 83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제일 마지막 2010년까지를 이어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어 붙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컨캣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어 붙이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 붙이기. 이게 컨캣이에요. 컨캣. YOB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접두사 그냥 데이터 프레임 붙여가지고요. 간단해요. 판다스점. 컨캣. 우리 컨캣 사용할 때 여기다 뭐 넣었죠? 이 털업을 데이터 프레임들의 리스트 만들어서 넘겼잖아요. 데이터 프레임들의 리스트 그게 뭐예요? YOBS가 리스트잖아요. 이걸로 끝.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이제 컴퓨터 하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씩 읽어드리고 그게 시간이 걸렸지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붙이는 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인포 볼까요? yob df.info 보시면 자, 로우가 전체 몇 개냐면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개군요. 169만 개의 로우가 있어요. 컬럼은 4개밖에 없어요. 컬럼은 이름, 성별, 태어난 그 이름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 숫자, 그리고 태어난 연도. 이렇게 있고
널은 하나도 없어요. 널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169만 개의 로우들을 가지고 있죠. 100만 개가 넘다 보니까 메모리는 63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됐죠? 헤드와 테일을 출력해 볼까요? YOB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 앞에서 5개일 거예요. 전부 다 1880년 데이터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개 YOB 데이터 프레임에서 테일 뒤에 있는 5개 출력해 보면 2010년도에 있는 데이터들만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맞죠? 그렇죠? 제대로 된 게 맞죠? 잘 됐겠죠? 그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읽어드리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과정은 우리가 해왔었던 과정하고 똑같아요. 파일 안에 컬럼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컬럼 이름을 만들어서 read CSV를 할 때 컬럼 이름을 넘겨야 되고요. 파일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로컬 PC에 있든 구글 드라이브에 있든 GitHub에 있든 어딘가에 파일 경로가 있을 거고 read CSV에 그 파일 경로를 넘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 경로와 컬럼 이름 넘겨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근데 이런 똑같은 작업을 몇 번 반복할 거냐면 연도만큼 반복을 할 거죠. 그래서 어펜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어펜드가 된 리스트는 무엇을 저장하는 리스트냐면 데이터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인해 봤죠? 0번째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하면 이것도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찾아보자 였었죠. 연도별 신생아 숫자.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88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벌스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1880년도의 신생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관심 없고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 있다? 신생아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로 그룹을 지어서 birth라고 하는 컬럼의 합계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도에 birth의 마찬가지로 합계를 계산하시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숫자니까 birth, by, year, 연도별로.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YOB 데이터 프레임 점 그룹 by 무엇으로 묶어주면 될까요? 컬럼 이름 year로 묶어주시면 돼요. year로 묶은 다음에 무슨 컬럼 선택하시면 돼요? births였나요? births였죠. births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무엇을 하시면 돼요? 점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su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과 한번 출력해 볼까요? births by year. 이게 1880년도에 21만인가요? 20만, 그죠? 20만 1486이죠. 20만. 그 다음 81년도에는 19만 2천. 82년도에는 22만 1000. 83년도에는 21만 6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0년도가 되니까 365만 7천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C1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매트플러립을 직접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용하실 때는 여기 인덱스, 그 다음에 옆에
value. 이거 시리즈죠. 이거 시리즈입니다. 이거 시리즈고요. year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리즈에서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시리즈에서 values예요. values.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얘를 아예 데이터 프레임 또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사용한 내용인데 인덱스를 컬럼으로 변환해 주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시리즈에서 인덱스 없애버리고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없애버리고 그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우선 인덱스를 없애겠다. 리셋. 기억나세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결과 시리즈의 그룹 바이 결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그룹 바이 결과는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룹 바이 결과 시리즈의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 컬럼으로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할게요. 똑같은 변수에다 저장을 할게요. versus by year에다 저장을 할 건데 versus by year reset index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 값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versus by year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 결과는 이제 시리즈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됐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위쪽에서는 시리즈입니다. 이거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그게 데이터 프레임의 1차원 데이터인 판다스에서 1차원 데이터인 시리즈인지 아니면 판다스에서 2차원 데이터를 의미하는 데이터 프레임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컬럼이 딱 이렇게 2개짜리가 된 거예요. 앞에 연도가 있고 뒤에 versus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이렇게 2개의 컬럼을 갖는. 자, 이제 그래프 그리기 되게 쉬워졌죠. year라고 하는 컬럼을 x축에다 갖다 놓고 versus라고 하는 컬럼을 y축에 갖다 놓고 그래프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선그래프나 또는 막대 그래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선그래프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SNS 라인 플롯 여기서 x는 연도 그 다음에 y는 태어난 숫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저희가 만든 게 versus by year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prc.show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연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어난 신생아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숫자를 보시면 10의 6승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0이 6개가 붙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거기다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4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를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신생아 숫자를 보면 그 1900년대 초부터 1900년대 초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여기서 한 20년대쯤에서 맥스를 찍었다가 그 40년 요 정도까지는 좀 약간 떨어지는 신생아 수가 떨어지는 그 시기가 보이고요. 다시 여기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떨어지는 추세가 또 어디서 보이냐면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여기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증가하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그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인구도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인구는 증가하는, 대략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보실 수 있으시고, 급격하게 늘어나던,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대고요. 베이비 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한 요쯤? 요쯤이 그 신생아들 갑자기 확 늘어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있었고요. 미국도 그런 베이비 붐 세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신생아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잠깐 떨어지는 이 시기가 있는데, 연도를 보면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참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신생아 숫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나온 그 미국에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있냐면 혹시 딩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드. 요즘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한데, 그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부부가 수입은 2배가 되는데 애는 낳지 않고 살아요. 애 키우고 살기 힘든 시기죠. 요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뭐 요즘은 우리나라는 조금 어떤 다른 이유로 뭐 신생아 숫자가 좀 적어진 것 같고, 요 시기, 미국의 요 시기에는 약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분위기? 약간 뭐 그런 때 애들 낳지 않고 살았었던 그런 그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셀 인덱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연도별,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것도 쉬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이렇게 먼저 versus by. 연도가 있을 거고요. 연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젠더, 성별이 있겠죠. 네. 변수 이름이 좀 많이 길기는 하지만, 일단 생성이 되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요. 자동 완성되니까 변수 이름 뭐 길게 만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YOB예요. 여기에서 그룹 바이를 하시는 거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YOB입니다.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하실 때 바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엇을 넘기는 건가요? 바이라고 하는 부분에 레이블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연도별로 묶겠다. 그 다음에 성별로 묶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룹이 묶여진 다음에 무슨 컬럼을 선택하면 돼요? 신생아 숫자. 신생아 숫자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서 합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합계. 되셨습니까? 됐죠? 출력해 볼까요? versus by year gender.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결과도 뭘까요? 시리즈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시리즈입니다. 이거 뭐냐면 멀티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값들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실제 값들이고 이거는 1차원 데이터. 엑시스가 하나밖에 없는 1차원 데이터예요. 이 1차원 데이터의 첫 번째 값은 1880년 여성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값은 1880년 남성이다 라고 레이블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레이블들이 2단계죠. 레벨이 2단계죠. 이어와 젠더라고 하는 2단계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그래서 멀티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고요.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시려면은요,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 편리해요. 물론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C본 라이브러리가 X축에 사용할 컬럼 이름, Y축에 사용할 컬럼 이름,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만 주면 대부분 자동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리셋 인덱스를 해주시는 게 그래프를 그리실 때 좀 더 쉬운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자, versus 젠더까지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죠. reset index. reset index라고 하고요. 레벨에 none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일단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레벨이라고 하는 거에 int나 스트링이나 튜플이나 리스트나 등등등 뭐 여러 개를 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모든 인덱스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덱스가 전부 다 컬럼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파라미터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고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 생겨요. 그래서 1880년 여자아이 신생아, 1880년 남자아이 신생아 숫자들이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갖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아까 리셋 인덱스를 보시면 레벨에 인트를 써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문자를 써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튜플이나 리스트를 써도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이거 리셋 인덱스를 한다고 해서 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저장을 해야만 돼요. 위쪽에서도 제가 한 거를 보시면 리셋 인덱스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을 했어요. 시리즈 자체를 변경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인덱스들이 리셋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결과 값을 저장하지 않으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시리즈가 실제로 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리셋 인덱스 사용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리셋 인덱스 사용 방법인데 versus by year, by gender. 얘는 여전히 시리즈예요. 그죠? 여전히 시리즈죠. 바뀌지 않았죠. reset index 레벨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뭐만 컬럼으로 가죠? 젠더만 컬럼으로 갔어요. 결과를 보시면 젠더까지만 컬럼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어는 뭘까요? 남아있는 이어는. 이거는 행의 인덱스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바꿔볼게요. 0으로 바꾸면 이어가 컬럼으로 갔죠. 이어가 컬럼으로 갔고 젠더는 인덱스로 남아있어요. 위쪽에 시리즈 보세요. 시리즈를 보면 1880년 여기도 1880년인 거죠. 똑같은 거. 그리고 여성, 남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만 바꾸겠다. 자, 인덱스에도 뭐가 있을까요?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레벨 0, 첫 번째가 레벨 0, 두 번째가 레벨 1. 이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0번을 컬럼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어가 컬럼이 되고 젠더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만약에 1번을 리셋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젠더는 컬럼으로 가고 이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처럼 레벨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레벨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하면 그 멀티 레벨 인덱스 모두 그냥 멀티 인덱스라고만 할게요. 멀티 인덱스 모두 컬럼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덱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덱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레벨 수준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벨을 지정하면 지정한 인덱스만 컬럼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때 레벨의 순서는 0부터 시작입니다. 0, 1, 2 이런 순서예요. 아시겠죠? 이게 숫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입니다. 이렇게 하면 젠더가 들어가고 이어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인덱스에도 뭐가 붙어 있나요? 인덱스에도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문자열이죠. 이게 문자열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리셋 인덱스의 문서를 보게 되면 문서에서 레벨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인트를 넣어도 되지만 스트링을 넣어도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 자체에 문자열로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versus by year gender reset 인덱스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레벨을 젠더 이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젠더라고 하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이어가 그대로 이어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건 안 할게요. 리스트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튜플이나 리스트 넘길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2개 이상의 인덱스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인트들의 리스트나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0번,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자열들의 리스트로 넘길 때는 이어 젠더 이런 식으로 리스트 만들어서 넘기시면 그 리스트에 지정한 인덱스들을 전부 다 컬럼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간혹 멀티 인덱스가 2단계 이상, 3단계, 4단계, 5단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그 컬럼으로 받고 싶을 때 무엇을 지정하면 된다? 레벨을 정수나 문자열이나 또는 정수나 문자열들의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컬럼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리셋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적당한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컬럼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적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장을 안 했죠. 얘를 저장을 할게요. versus by year gender reset index. 그러니까 모든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sns.pl 라인 플롯 컬럼 3개 있겠죠? 그죠? 출력 안 해봐도 아시겠죠? 컬럼이 위쪽에 요거예요. 요렇게만 year, gender, birth예요. 그죠? year, birth, 젠더기 죄송합니다. year, gender, birth이기 때문에 year를 x축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신생아 숫자를 y축에 갖다 놓으면 돼요. 성별은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거예요. y는 연도, y는 신생아 숫자, 그리고 색깔을 성별로.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만든 versus by year gender
prt.show를 하시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죠. 파란색이 여성이고요. 그 다음 밑에 주황색이 노란색이 남성입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여자 신생아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비슷해지다가 여자 신생아 아이와 남자 신생아 아이 수가 비슷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남자 아이들의 신생아들이 조금 더 높은 출생자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요. 뭐 이런 비슷한 통계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신생아 숫자 통계도 있을 거고 남자아이 신생아 숫자, 여자아이 신생아 숫자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을 겁니다. 그룹 바이 연산을 한 다음에 리셀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딱 펼쳐놓으면 C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가 되게 편리해지게 돼요. 편리해집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그 교재 거의 제일 마지막 챕터에 그 이거 다음에 뭐 이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